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보험이란 의미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제가 보험하면 저는 지금까지 보험을 보험 상품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로병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어른들이 제일 먼저 산모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태아보험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연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한 아프게 돼도 보험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 시에도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보험을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험이란 생로병사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팀장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고객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객은 꼭 지금 저와 일만의 고객이 아니라 저에게는 우리 대표님한테 처음에 면접 봤을 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대표님, 저희 일을 하는 저희 팀장은 대표님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저희 대표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의 평생 고객입니다 라는 말. 저도 어떤 일을 하던 저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저의 평생 고객이고요. 또한 제가 보험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식당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식당 홍보도 해드리고요. 또 인력이 필요하다면 가서 손을 뻗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저는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고객들과 끈끈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팀장님을 만나는 팀장님의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고객이라면 그 고객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한 방법들을 어떤 형태로 찾아주시나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제 일이 보험이니까 그분들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팠을 때 제일 아쉬운 게 병원비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험이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웃으면서 말하는 게, 고객님 보험 다이어트 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요즘 MZ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데 가성비 좋은 보험료. 그래서 저도 연령대에 상관없이 고객님 가성비 좋은 보험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트렌드에 맞는 보험을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한 번쯤은 보장 분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첫 번에 고객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거를 원하고 있는지,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지만 이분은 대화상대가 굉장히 필요하셨던,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갔고 소개를 받았는데 2시간 이상 그분의 말을 듣고 함께 울고 괜찮아요, 잘 버티셨어요 하면서 안아주면서 저도 인생 선배에 대한 나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는 순간도 있었고요. 그분이 다시 저에게 고맙다 하면서 정말 보험을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권하는 걸 다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드려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일이 먼저가 아닌 고객의 마음을 우선으로 하는,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 고객 관계, 고객이지만 고객이 아니고 제 이웃과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가 고객들과 소개도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들 중에 보험을 알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잖아요. 네네. 팀장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이 보험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많지요. 주변에 사례도 많고요. 최근에 올 초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제 측근들이고 지인들인데 어이없는 사고에서 어떤 분은 월보험료 2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나가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아서 보험을
보험금 지급은 다행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고객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인정이 되면 보험금 지급은 되지만 해지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친구는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었지만 중간에 제가 이러이러한 보장이 적으니 조금 더 체인지하자, 넣고 빼고 하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가 있은 한 4, 5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일기였어요. 유방암 일기. 근데 이제 개복 수술을 하고 나니까 전이까지 돼서 3기였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쳤다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까지 당해서 갖고 있던 전 재산 6천만 원을 그냥 코앞에서 현금을 주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8년 동안 보험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어찌됐든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100% 저희들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고 매일매일 저희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지만 고객들도 유튜브나 그 다음에 네이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고객을 관리해주는 저희들에게 한 번쯤 궁금한 걸 물어봐 주시고 또 그것 또한 해결이 안 된다라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가며 내 보장이 어떤지를 고객의 권리에서 한 번쯤은 1년에 3, 4번 정도 요청을 하시는 것도 고객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른다, 난 필요 없다라고 내치기보다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질병이 정말 많이 남발을 하고 있거든요. 희귀병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은 폐렴과 코로나, 거기에 아이들 수족구, 백일해. 그러니까 내 옆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필요한 것이 정말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질문과 답은 정답은 없지만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요즘 상속세에 대한 부담스러운 견해들이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팀장님께서 조금 설명적인 부분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네. 지금 이제 촬영이니까 제가 더 깊숙이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드리면 개인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는 무료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테두리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법이 2년에 한 번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절세, 상속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에 정말 많이들 정보가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종신보험하면 다들 죽어야만 받는 건데 내가 그걸 왜 해?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속세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게 종신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는 분들이 적은 돈으로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상속세를 지불하지 않고 재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좋은 장점이 있고요. 최근에 종신보험들은 내 노후와 연금과 또한 아이에게 상속의 의미를 상속세 없이 줄 수 있는 그렇게 다목적인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근로자로 계신다라면 많지는 않지만 보장성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개인 사업자나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분들은 저희가 경비를 떨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절세를 하는 부분인데요. 경영인 보험에 대해서도 따로 나와 있고 보장성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으로 경비를 떨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보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계신 분들은 절세에 대한 그런 이제 제한이라든가 아마 많이 설명 아니면
상담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개인 사업자분들은 나는 뭐 이만한 수익 갖고 내가 얼마나 절세를 받겠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5명밖에 되지 않지만 직원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또 대표님에게 어떤 경비 처리나 그다음에 절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